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 하루하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아야 번답니다. 오늘의 키워드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알아야 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주택인 듯 주택 아닌 주택 같은 너 생숙이 먹일래로 오늘의 키워드 잡아봤습니다.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오늘의 키워드 뭔가 음을 붙여봐야 될 것 같아요. 썸의 가사인데 네. 그래요. 가끔 저희 프로그램에도 이 생숙에 대한 문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많아요. 그렇죠.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의미가 뭔지부터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얘기를 또 풀자면 길어질 수 있지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호텔하고 오피스텔의 중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서비스, 호텔 서비스처럼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탁 서비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조식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이 근데 호텔하고는 호텔처럼 아예 무조건적인 게 아니고 단기 임대와 취사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같은 일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간적인 입장에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이라고 우리가 흔히 줄여서 부르는 형태에 대해서 지금 의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님들 보면 뭐 세를 주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세 차익을 좀 기대하고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여러 가지 좀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의 주택과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좀 접근하실 때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이제 가장 뭐 아파트, 오피스텔 여러 가지 비교를 할 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주택으로 보진 않는데 통괄적으로 이제 그 주택수에 포함 안 되면서 이것저것 많이 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상품인데 이제 뒤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 이제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차이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이제 큰 차이점 중에 또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대출 규제에서 좀 자유로워요. LTV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주택자들 기준에서 봤을 때 주택수에 포함 안 되면서 마찬가지로 종부세에도 포함 안 된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점이겠죠.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 목적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접근을 해볼 때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게 지금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이나 이제 투자를 많이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세금적인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선호를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상담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상품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은 그 주택이 아니고 상가로 보시는 게 오히려 적합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제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올 4월부터는 이제 주택으로 그러니까 주거를 하게 됐을 경우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과징금을 부과가 되어,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을 부과가 되어 있는 게 올 새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해서 주거용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 기존에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이제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기가 사실 좀 많이 힘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목적을 쓰려면 그만큼 이제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면 의미가 없다라는 게 하나의 그 부분이게 될 수도 있고 이 생활형 숙박시설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가격 자체가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가격 시세 차익을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극소수인 경우가 사실 많고 대부분은 단순 임대, 월세 목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자금의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좀 높더라도 꾸준하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입지가 좋은 곳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단순 투자, 그러니까 시세 차익 목적이라든가 자산을 늘릴 계획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보시고 결정 내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항상 리스크도 좀 염두를 해두고 분석을 잘 해봐야 되니까요. 수익률과 리스크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6676-0200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번호 통해서 1대1 상담도 또 신청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본부장님?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 많이 똑똑해지시고 정보를 빨리빨리 알아가는 그 시대잖아요.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실 거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건 당연히 알 건데 이제 역세권이면서 그 안에 이제 뭔가 호재라든가 뭔가 개발 변화 그런 것들이 이제 확정될 수 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곳들,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선점하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과 함께 최근에 또 이제 서울시장이 또 이제 한강변 35층 규제를 품과 동시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도 여력이 많다면야 이제 자금을 많이 투입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억, 3억 이내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변 쪽, 그러니까 입지 자체가 변하지 않는 네. 꾸준하게 희소 가치가 높은 곳에 좀 더 재개발 유망한다던가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고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시다던가 아니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부동산이 해도 되는 건지 네네. 이런 거에 대한 부분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 입지와 선점이 참 중요할 텐데요. 호재가 넘치는 역세권과 한강변을 선점하라라는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 도와드립니다. 02-6676-0200으로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